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내 건강지킬 식품찾기, 오늘이 벌써 13번째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대두가 가장 좋은 콩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지식을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대두보다 더 좋은 최고의 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드린 구아바를 제가 마트에서 사왔습니다. 자르니까 저렇게 그 석류처럼 안에 씨가 있는데 석류 씨보다는 조금 더 딱딱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드셔도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아침마다 스무디를 하는데요. 이 스무디 맛이 좀 매운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아바를 여기다 넣고 해봤더니 정말 맛있어요. 새콤달콤한데 그 신맛의 새콤한 것이 아니고 약간 단 쪽으로 새콤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 맛이 깊고 굉장히 산뜻해서 좋았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스무디를 만드는데 저희 딸이 그렇게 말해요. 매워서 먹기가 싫으니까 조금만 달라고. 근데 그날 먹더니 이건 뭐지? 굉장히 맛있다고 한 컵을 쭉 다 들이키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구아바 맛이 좋으니까 여러분 뼈는 항산화제 어디서 구하겠어요? 정말 조금 힘드시지만 구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크게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Welcome to Good Health 좋은 건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Nutrition Action이라는 잡지는 굉장히 얇은 잡지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잡지 같습니다. 이 잡지는 1년에 10번 발행해요. 1, 2월에 한 번, 7, 8월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10번을 발행하는데 이 잡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색깔 보면 블루베리 같은 색이 보이시죠? 헬시 푸드라고.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를 최고의 기본식품으로 안내해주는 헬시 푸드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에서 인용한 자료가 미 농무성이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자료라서 제가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Which beans are best? 어느 콩이 최고인가? 뭐 한두 가지, 10가지 한 게 아니라 26가지의 콩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26가지를 다 비교해 보여드리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10가지만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대두가 가장 좋다고 그랬는데 점수 받은 걸 보니까 대두가 세 번째예요. 파치 372점으로 1등, 렌틸이 351점으로 2등, 대두가 346점으로 3등입니다. 콩은 대부분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아마도 대두가 제일 좋다고 여긴 것 가운데 하나가 단백질이 50% 이상인 그 점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평가는 여기 보면 렌틸이 351점을 맞았는데 여기에 7가지만 가지고 점수를 매긴 게 아니고 9가지를 가지고 매겼습니다. 구리하고 비타민 6가 더 들어가요. 자, 351점을 받은 조리된 렌틸 한 컵은 식이섬유가 56%. 조리된 렌틸 한 컵을 먹으면 그날 필요한 식이섬유의 56%를 섭취한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엽산은 90%. 포타시움은 16%,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17%, 구리는 37%, 구리가 55%, 철분이 37%, 아연이 23%, 단백질이 36%, 비타민 B6가 21%. 여기에 숫자로 쓰여있는 퍼센트 앞에 숫자를 쭉 다 더하면 351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했기 때문에 정말 틀림없는 비교라고 생각돼요. 그럼 파천 영양학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나 보시면 총 식이섬유가 44.21%, 탄수화물이 43.82%, 단백질이 34.60%. 우리가 얼른 보기에 식이섬유 굉장히 많지요?
식이섬유 대개 파채 식이섬유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물에 녹는 식이섬유죠. 이 식이섬유가 위에서 뭘 한다고요? 정상지방 콜레스테롤, LDL을 다 이렇게 흡수해서 배설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흡수해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기 때문에 당뇨나 동맥경화, 항내졸중, 항심장질환, 항고지혈증,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항성 전분이에요. 저항성 전분은 한 절반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절반은 식이섬유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단백질이 많다는 게 여러분이 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76.11%고 철분이 57.50%예요. 망간이 57.30%, 인이 55.14%. 그 다음에 아연이 이렇게 37%. 네, 아연은 면역력에 관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셀레늄 항산화제도 5.09%나 들어서 영양학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식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다 우선 구리의 기능을 한번 보면 신체의 주요 지지조직, 결합조직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게 심장의 근육과 결합조직이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어서 대동맥 판막의 엘라스틴 구조에 대한 형태학적 관찰은 엘라스틴이 콜라겐과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심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죠. 건강한 근육통과 기능을 위해 필요하고 심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구리 결핍은 자칫하면 심장부전, 심장이 일을 못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구리의 기능이 굉장히 대단한데 같이 구리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철분과 망간과 인과 아연과 셀레늄을 한번 보면 철분은 우리가 빈혈 안 일으키는 거 다 아시는 거고요. 망간은 아미노산, 콜레스테롤, 포도당,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고 반응성 산소종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뼈 형성하고 생식 또 요즘같이 이 코비드-19이 문제일 때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데서 이거 혈액 응고와 지혈에 관여하고요. 이는 뼈와 치아 형성에 관여하고 아연은 면역 시스템, 세포 분열, 세포 성장, 상처 치유, 탄수화물 분해, 특별히 후각과 미각에도 역할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셀레늄은 항산화제고 또 면역 증진에 기여한다. 여기 보니까 면역 증진을 시키는 물질들이 꽤 여러 개가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식품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비타민 B군, 엽산이 굉장히 많죠. 엽산은 세포 분열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임신하면 엄마들한테 엽산을 처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처방 받지 말고 팥을 많이 드시면 그냥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 비타민 B군은 에너지화하는 거죠. 비타민 B군이 많이 드는 것은 굉장합니다. 자, 엽산 보면 골수내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혈구 생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에너지로 전환해주고 특별히 DNA와 RNA, 우리 유전자를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임신, 유아기, 청소년기 등 급격한 성장기에 적절한 엽산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이 팥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우리가 몸에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아미노산 우리 신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만큼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팥에는 어떤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많으시죠? 제가 특별히 굵은 거로 해놓은 것들이 더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 사포닌, 사포닌은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플라보노이드, 체르콘, 안토시아니딘, 안토시아니딘 종류, 밑에 캐테고리들, 플라반3올,
subcategory들, flavonol subcategory들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delphinidine 3-0-glucoside라는 파이토케미칼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았죠. 이 많은 것들을 다 하고 특별히 여기에는 항산화제가 제가 나열해 놓은 것 같이 그 외에도 29가지나 항산화제가 들어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자, 밝혀진 파채 항산화 물질이 29가지나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물질이니까 우리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팥은 음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중국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팥을 이뇨제, 해독제 또는 부기 빠지는데 각기병 치료에 또 체중 조절에도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항종양에 사용됐고 항당뇨, 항산화제, 간 보호 효과 있다. 여기는 제가 뒷장에 논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번호를 적어왔습니다. 1, 2, 3, 4, 5, 6, 7, 8, 9 정말 논문에 실려있는 근거 있는 말이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자, 논문을 하나 보면 Frontiers in Pharmacology라는 그 잡지에 2017년입니다. 파채의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는 ICRG의 고지방 식이로 인한 비만을 개선시킨다. 요즘 비만이 2013년부터 미국 의학회가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BMI 30 이상 올라가는 비만을 질병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자, 한약재로 팥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건강유지와 체중 조절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 팥 추출물은 지방 분해를 증가시킨다. 고지방 다이어트 그룹의 체중에 비해서 팥을 경구 투여한 결과는 그 결과에 군에 속한 생쥐는 체중과 지방 조직 축적을 크게 줄였다. 팥 투여는 또한 혈청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간지방 등의 수치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비만이 개선되었다는 거죠. 정말 비만이 건강상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걸 제가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팥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의 항비만 효과를 홍콩 침례교 대학 화학과 이학 박사학위 논문이 제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췌장 리파즈는 소화기 계통에서 식이지방의 50 내지 70%의 가수분해를 촉매하는 핵심 요소이다. 췌장 리파제의 활성 억제는 위장간 지방 흡수를 막아 비만 발생을 더욱 억제할 수 있고 반면에 알파 글루코시다제는 다당류와 이당류를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가수분해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알파 글루코시다제의 활성 억제는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당뇨병이나 비만과 같은 신진대사 장애를 더욱 억제할 수 있다. 식품 종류는 여러 가지 양리학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팥의 페놀 추출물은 80% 이상의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 활성을 보였다. 팥의 사포닌 추출물은 56.4에서 68.7%의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 활성을 보였다. 결국 탄수화물 소화 억제 효과를 보여서 항비만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팥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면 식품과 약물에 다양하게 응용된다. 그러니까 이 팥이 가진 사포닌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 2, 3, 4, 5, 6의 팥에 사포닌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들어있다는 것도 나타내 보였습니다. 팥의 페놀 추출물은 80% 이상의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 활성을 보였고 팥의 사포닌 추출물은 56.4에서 68.7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 활성을 보였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팥이 지방 분해와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해서 비만을 억제하였고요. 그 다음에 당뇨를 억제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박사학위 논문 그걸로 끝내고요. 푸드 케미스트리라는 데 논문이 또 하나 있는데 2016년에 발표된 겁니다. 팥과 녹두의 껍질과 쌍떡인데 파이토케미컬 분포 및 항산화, 항염증, 항당뇨 활동에 대한 기여. 이걸 연구해 봤더니 결과는 파달 껍질의 파이토케미칼이 가장 풍부하고 그 껍질 말고 속이 이제 빨간 그 껍질 이것들의 통곡 전체의 항산화 활동, 항염증 활동, 그 다음에 항당뇨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팥이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항당뇨 작용이 입증됐다는 거죠. 그럼 사포닌이 이 팥의 주 성분인데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항균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면역세포인 T세포가 뭐하냐면 베타세포한테, B세포한테 뭘 하는가 하면 이 항체 생성을 명령하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왔던 물질인지 처음인 건지 이게 항원을 분석하는 일을 하죠. 기억하고 알아보는 일, 인지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밝혀진 항산화제가 29개나 된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항산화제입니까?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항산화제가 이걸 제거를 하죠. 그 균형이 깨져 버리니까 활성산소가 더 많아지면 이걸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 그러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90% 이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입증한 거죠.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또 이 사포닌 화합물들의 일부가 백신에 사용되기도 한다니까 이 파채 성분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많이 드실지를 연구하셔서 식품으로서 양리작용을 하는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꼭 실천해 보셔서 유익을 많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